여기에 토트넘의 경기 전 기자회견이 주목받고 있는데요. 웨스트햄과의 홈 경기를 앞둔 토트넘의 엔지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기자회견이 공개되었습니다. 다양한 이야기를 전하며 팬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먼저 부상자 소식에 대해 전했습니다. 지난주부터 크리스티아누 로메로가 돌아왔고 이는 훌륭하며 다른 모든 사람들은 주말의 경기를 잘 이겨냈습니다. 나머지 부상은 더 장기적입니다. 그 장기 결장자들은 제임스 매디슨, 이반 페리시치, 라이언 세세뇽, 매너 솔로몬, 로드리고 벤탄쿠르, 애슐리 필립스, 미키 반데벤입니다. 이어 기자는 필요할 때마다 비주전이었던 선수들이 활약하는 것을 보는 것은 얼마나 만족스러운 일인가요? 라고 질문을 이어갔는데요. 엔지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중요한 것은 필요에 따라 그들에게 기회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그런 상황에서 그들의 참여 능력에 매우 의존하고 우리가 하려는 일의 흐름을 너무 방해하지 않습니다. 필요에 의해 저는 항상 매일 훈련을 받으며 격려를 받았고 지오로 셀소와 브라이언 힐, 그리고 심지어 게임 시간이 많지 않은 벤 데이비스까지. 그들은 잘 훈련해왔고 로얄도 잘 훈련해왔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그들에게 약간의 다른 역할을 요구하고 있고 그것은 또 다른 도전이지만 나는 그것의 핵심이었던 우리의 축구를 하기 위해 그들의 지원과 결단으로 돌아옵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울프스전부터 우리가 지금까지 겪어야 했던 것들을 생각하면 우리의 경기력 수준은 꽤 좋았습니다. 이어 기자는 비주전 선수들이 경기를 하지 않을 때도 팀에 대한 규율과 약속, 철학을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것입니까? 라고 물었는데요. 엔지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네, 항상 그랬어요. 저희 훈련을 보러 오시면 저는 사람들을 방관하게 하는 사람이 되어 본 적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참여하고 있으며 우리는 우리가 가진 숫자를 중심으로 훈련 세션을 준비합니다. 우리는 다른 그룹보다 한 그룹에 집중하지 않으며 그것은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선수든 스태프든 자신이 가치 있고 어떤 것의 일부라고 느낄 필요가 있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때때로 그들은 경기를 하고 있지 않거나 경기를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이 훈련이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일 뿐이고 우리는 그들에게 그 플랫폼을 제공해야 하며 그것이 이 기간을 통해 우리에게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한다고 발언했습니다. 팀을 하나로 묶고 모든 선수들에게 팀 철학을 공유하며 함께 하고자 했던 포스테코글루 감독으로 인해 팀의 위기에 선수들이 잘 하나로 뭉치고 있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이어 기자는 이번 부상 위기에서 그룹의 성격과 정신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었는데요.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우리는 힘든 시기를 겪으면서 이 모든 것들에 의해 테스트를 받았고 우리는 지금 그것을 많은 면에서 겪었습니다. 저는 우리가 하려는 것에 대한 선수들의 적용과 헌신에 정말 만족했습니다. 몇몇 선수들은 그렇지 않았다면 얻지 못했을 기회를 가졌고 저는 우리가 하고 싶은 축구의 관점에서 볼 때 아마도 울브즈를 제외하고 지난 4경기의 수준이 꽤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결과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도 많은 것을 배우고 제 관점에서 우리는 선수들의 적용과 지속적인 노력에 만족했습니다. 이후 로메로의 복귀에 대해 물었는데요. 미키 반데벤, 에릭 다이어, 애슐리 필립스가 모두 출전했기 때문에 그가 복귀하는 것은 분명히 좋은 일이기 때문에 현재 인정되는 유일한 센터백 핵심 자원이기 때문에 그가 복귀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는 또한 환상적인 선수이자 그룹의 리더입니다. 우리는 첼시 경기 후에 메더스와 그를 너무 많이 잃어서 소니의 어깨가 무거워졌습니다. 그래서 그가 다시 돌아오게 된 것은 좋은 관점입니다. 저는 로메로에 대해 질책이나 훈육에 대해 말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선수로서 어떤 사람인지의 일부이고 그가 실수를 했을 때 모든 그룹이 대가를 치르게 되므로 규율을 유지하는 것은 그에게 달려 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가 경기장과 주중에 매우 강한 존재라는 것이라며 발언했습니다. 매디슨, 로메로 부주장들이 부상과 퇴장 징계로 부재하여 소니의 어깨가 무거웠다며 소니에 대해 언급한 포스테코글루 감독인데요. 그래도 이러한 상황 속 더욱 빛을 발했던 손흥민 선수의 리더십입니다. 선수들을 하나로 묶으며 비주전 선수들을 다독였고 좋은 활약을 보여줄 수 있도록 지원했고 말보다는 행동이라는 자신의 철학을 골과 어시스트 등으로도 증명해 보이는 완벽한 맹활약을 펼치며 팀의 제대로 된 리더임을 다시 한번 증명해낸 손흥민 선수입니다. 이어 기자는 제임스 매디슨 회복 상태에 대해 물었는데요. 제임스의 진단을 받아봐야 할지 의료 자격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의료팀에 맡기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후 파페사르, 히샬리송, 다이어에 대해 발언했는데요. 파페사르는 훈련에 복귀했습니다. 그러나 웨스트햄전 출전은 다소 이르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후 경기는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고 히샬리송은 이전에 몸이 불편했으나 이제는 가능한 상태로 회복되었습니다. 에릭 다이어는 일주일이 넘게 훈련받지 않았고 우리는 그 문제를 해결하고 있기에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한 상황입니다. 사타구니 쪽 부상이 있다고 발언했습니다. 홈에서 치러지는 이번 웨스트햄전인데요. 토트넘 입장에서는 순위가 한번 내려앉은 상황이기 때문에 반드시 승점 3점을 얻어야 합니다. 역사적으로나 객관적 실력으로나 부상자가 많다 하더라도 토트넘이 앞선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이번에도 손흥민 선수가 맹활약하며 팀을 승리로 이끌었으면 좋겠습니다. 부상 조심하시고 멋진 골과 활약을 기대하고 응원하겠습니다. 맨시터전 이후 리버풀 레전드 제이미 캐러거가 손흥민을 극찬하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손흥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던 것은 아니었고 맨유 공격수 레시포드 이야기 도중에 나온 말이었는데요. 캐러거는 레시포드 경기력을 비판하면서 손흥민을 소환해 갑자기 그의 태도에 대해 언급하기 시작했습니다. 레시포드 경기력은 용납할 수 없는 수준이었다. 그는 로컬 선수다. 다른 선수들을 끌어줘야 한다. 하지만 그는 마샬처럼 보인다. 맨유 유니폼 배지 팬들을 위해 멈추지 않고 달려야 한다. 그는 로컬 플레이어니까. 하지만 뉴캐슬전 레시포드 플레이는 용납할 수 없는 수준이다. 공격수에게 맨시티 원정처럼 힘든 경기는 많지 않을 것이다. 공을 많이 만질 수 없으니까. 그런데 오늘 손흥민은 쉬지 않고 달렸다. 프리미어리그에서 뛴 위대한 공격수들, 가령 살라나 마네 혹은 맨시티 선수들, 그리고 손흥민은 오늘 끊임없이 달렸다. 이게 리더이고 이게 캡틴이다. 골을 넣거나 도움을 무조건 올리라는 이야기가 아니다. 리더십을 보여달라는 것이다. 이거는 누구랑 뛰느냐랑 아무 상관없는 문제다. 다른 맨유 선수들이 레시포드를 우러러보면서 저게 맨유고 저게 우리의 상징이다 라고 생각하게끔 하라는 것이다. 이게 레시포드가 해야 할 일이다. 그는 더 이상 어린애가 아니다. 경험이 풍부한 선수 중 한 명이라는 것이다. 그가 노력하지 않고 있다면 그건 정말 좋지 않다. 이런 것들은 강팀들을 상대할 때보다 분명하게 나타날 것이다. 라며 발언했는데요. 이제는 프리미어리그 레전드 선수 입에서 선수들의 좋은 예시로 언급되는 손흥민 선수입니다. 손흥민의 위상을 느낄 수 있는 캐러거의 발언이었는데요. 여기에 손흥민 선수의 아버지 손흥정 씨의 인터뷰가 조명받고 있습니다. 손흥정 씨는 현재 손흥정 축구 아카데미 대표이자 감독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국내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공개되었는데요. 인터뷰 날에도 이른 아침부터 손흥민 체육공원에서 아이들을 기다리던 손흥정 씨는 축구장에 서서 부모와 함께 도착한 아이들을 지켜봤습니다. 그는 아이들이 차에서 내리는 것만 봐도 성향을 알 수 있다. 딱 걷는 것만 봐도 말이다 라고 말해 눈길을 모았습니다. 평소 훈련장에 도착해 차에서 내려 축구장으로 올라오는 아이와 부모의 모습을 유심히 지켜본다는 손흥정 씨는 가장 싫어하는 게 아이를 과잉보호하는 것이라며 아무리 재능 있고 뛰어나도 부모와 아이의 그릇된 성향이 보이면 뽑지 않는다. 주차장에서 여기 운동장까지 올라오는 것만 보고도 벌써 70에서 80%는 결정 난다고 그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인터뷰 내내 거듭 인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한 손흥정 감독인데요. 그는 인성, 도덕성이 바로 서지 않으면 기량이 좋은 선수는 될 수 있어도 훌륭한 선수는 될 수 없다고 단호하게 말하며 대들보가 휘면 기둥이 휜다고 부모님의 성향도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손흥정 감독은 9살에서 10살의 아이들을 위주로 선발해 기본기부터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는 아이들이 공과 친해질 수 있도록 패스와 드리블, 킥, 슈팅 등에 엄청난 시간을 투자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가끔씩 제2의 손흥민을 만들고 싶어 아카데미를 찾는 일부 부모를 두고 그는 개이불사 금석가루라고 새기기를 그만두지 않아야 쇠나 돌도 뚫을 수 있다며 반복만 한 스승은 없다. 흥민이는 저하고 이런 기본기를 다지는 걸 13년 했다고 말했습니다. 손흥민은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13년 동안 아버지 손흥정과 함께 훈련했습니다. 그 훈련 과정이 다소 고단했다는 건 이미 알려질 대로 알려진 유명 일화입니다. 어쩌면 돌을 닦는 것 마냥 힘든 시간을 지나왔을 손흥민은 현재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에서 월드클래스 반열에 오른 전 세계 축구 팬들에게 사랑받는 선수로 거듭났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기본기뿐 아니라 인성이라고 강조하고 있는 손흥정 감독입니다. 이미 최근 그 인성과 도덕성 빛을 발하며 조명받고 있는 손흥민 선수입니다.